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약 1년 전 저희 집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무서웠던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대략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현재는 대학생인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 그날 딸아이는 아침 일찍 외출을 했고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집안일을 끝내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죠. 평소 스팸이나 광고 전화가 워낙 많이 걸려와서 그냥 무시할까 생각도 했지만 혹시나 급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 저는 고민 끝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한카드 배송기사인데요. 제가 1시 조금 넘어서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시간에 집에 계시나요? 카드요? 네, 그 시간에 집에 있긴 한데. 아, 그러세요? 그럼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최근에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고 또 주 거래은행이 한 곳밖에 없어서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 딸이 가끔 제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딸이 제 이름으로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너 혹시 엄마 이름으로 카드 신청한 적 있어?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엄마, 요즘 그런 거 보이스피싱이래. 그냥 번호 차단하고 무시해. 딸아이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했었고 저는 단순히 카드 배송 오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 싶어 번호를 차단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시 30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었죠. 현관 앞에는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고 도대체 무슨 일로 왔나 싶어 저는 누구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저 아까 전화드렸던 카드 배송기사거든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 저기 있잖아요. 제가 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는데 혹시 배송 오류 아니에요? 아이 참, 배송 오류가 아니고 진짜 이 집으로 온 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문 좀 빨리 열어주세요. 예? 저는 끝까지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배송기사라는 남자는 저희 집이 확실하다면서 일단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더니 갑자기 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너무 겁이 나서 곧장 경비실에 호출을 했었죠. 그리고 대략 10분쯤 지나 경비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아무리 주변을 확인해봐도 특별히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제 생각은 문을 몇 번 발로 차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CCTV 좀 확인해 주실래요? 아, 예. 그럼 제가 공동현관 CCTV하고 엘리베이터 쪽 CCTV 확인하고 다시 호출 드릴게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는 다시 돌아갔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황당하기만 했었는데 얼마 뒤 경비실에서 인터폰 호출이 걸려왔고 저는 그때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방금 CCTV를 확인했거든요. 말씀하신 시간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가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글쎄 이 남자가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나갈 때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저는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집으로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는데 경찰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사건은 배송기사로 위장해서 집에 들어온 다음
흉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범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을 좀 더 조사해보겠다고 말하고 돌아갔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님께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저도 무서웠지만 제 옆에 있던 딸아이까지 겁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 집에 흉기를 들고 온 남자를 검거했다는 말이었는데, 그 남자는 저와 일면식은 없지만 제 딸과는 잘 아는 사이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딸이 주말마다 마트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마트에 비슷한 또래 남자 알바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나이이다 보니 금방 친해졌다고 하는데, 가깝게 지내고 나서부터 그 남자가 계속 사귀자는 말을 꺼냈고, 제 딸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그 후로도 그 남자가 쫓아다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했죠. 그러다 한날은 제가 딸이랑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딸이 전화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옆에 누가 있는지 자꾸만 하지 말라는 혼잣말을 해서 저도 그때 뭔가 예민했는지 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가시 박힌 말이었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그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딸아이는 참다 못해 마트 알바를 그만뒀고 한동안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제 전화번호는 딸이 마트 알바를 하면서 제가 맛있는 것도 사줄 겸 마트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면서 제 딸이 정보를 등록한 적이 있었고, 그 남자는 그걸 보고 제 번호를 저장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그 남자가 했던 진술이었는데, 저를 직접적으로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고, 살해보다는 팔이나 다리 한 부분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섬뜩하고 끔찍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제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찾아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 결국 특수상해 미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만약 그 남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까 싶어 불안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재판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져 2025년 기준으로 그 남자가 징역을 산 지는 이제 3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고, 그날 딸아이에게 전화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드 배송기사라고 사칭을 하고 다니면서 혼자 있는 분들을 노리는 그런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꼭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따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아이를 키우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여자 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묻고 싶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